안녕하세요. 개발자의 일상 속 리뷰입니다.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자기기 위주로 리뷰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연재할 예정입니다. 주로 전자기기에 대한 리뷰를 할 예정이지만 전원이 필요 없는 물건들도 다루고 컴퓨터와 상관없는 기기들도 다룰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다소 개발자적인 취향이 묻어나는 물건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언박싱은 안 할 예정입니다. 일상 속 리뷰라는 제목 그대로 실제 사용하면서 느낀 점에 대한 리뷰로 꾸밀 예정입니다. 리뷰를 위해 잠깐 물건을 사고 박아놓는 것은 아름다운 쓰레기들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제 개발 환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 저는 미니멀라이즈한 생활을 추구하고 있어서 다소 단촐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개발자들의 작업 공간하면 을에 빵빵한 사양의 데스크톱과 다양한 장비들이 즐비할 것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단촐하게 노트북만 있거나 모니터 하나 정도 더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화면 속 환경은 개발자들보다 게이머 혹은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환경에 더 가깝습니다. 고객을 만나야 하거나 고객사에 직접 방문해서 디버깅을 할 수도 있고, 카페에서 일할 때도 있고, 이동하면서 작업할 수도 있고, 여행을 가서도 급히 대응을 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서 거의 노트북을 사용합니다. 요즘은 클라우드 환경으로 작업하기도 해서 PC 자체가 빵빵할 필요가 줄어들고 오히려 이동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도 단촐하게 노트북에 모니터 하나 더 연결해서 사용 중입니다. 전에는 1인용 책상에서 홀로 작업했었는데 왠지 골방에서 일하는 느낌이 들고 답답한 작업 공간이 싫어서 카페 느낌이 나게 스타벅스 테이블처럼 커다란 테이블로 바꿨습니다. 24인치 모니터도 카페 분위기에 안 어울려서 15인치 포터블 모니터로 바꿨습니다. 화면은 좀 더 미니멀라이즈하고 단촐하게 보이게 다소 설정한 것이고 실제로는 여기에 거치대가 더 추가되었고 이로 인해 키보드도 더 연결해 사용 중입니다. 장시간 컴퓨터 앞에 있다 보니 요즘은 점점 거북목 증상이 생겨서 노트북 화면과 모니터 화면을 더 높게 올리다 보니 처음 위도와 달리 장비가 많아져 다소 미니멀라이즈하지 못하고 카페 분위기도 반감되긴 했습니다. 노트북은 델사의 XPS 13-9360으로 6년째 사용 중입니다. 델 XPS 노트북의 경우 가격이 다소 고가이긴 하지만 잔고장 없이 6년째 잘 사용 중이라서 본전을 뽑고도 남았습니다. 배터리를 1년 전에 교체한 것이 유일한 수리입니다. XPS 13 시리즈는 하이 DPI를 지원하기 때문에 장시간 화면을 봐야 하는 개발자에겐 보다 선명한 코드들을 제공해줍니다. 화면 터치도 지원하는데 키보드에서 손이 벗어나 화면 쪽으로 뻗어 사용하는 것은 익숙치 않고 리듬이 깨져서 잘 사용을 안 하겠지만 터치 지원 개발 시에는 테스트용으로 상당히 유용했습니다. 현재 관심 있는 노트북 역시 2022년에 출시된 델사의 XPS 13 플러스 9320입니다. 문제는 6년 전 구매한 노트북이 아직도 너무나 멀쩡하고 최신 노트북에 비해 사양이 크게 떨어지지도 않아서 새로운 노트북으로 바꾸지 못하게 한다는 점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아름다운 쓰레기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델사의 XPS 13 플러스는 눈독만 들이고 있습니다. 2022년에 출시된 XPS 13 플러스의 가장 큰 특징은 자판입니다. 키캡의 간격을 없애고 키의 크기를 키워 오타를 줄이게 설계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키캡 간의 틈새가 거의 없어서 그만큼 먼지가 덜 끼는 점이 마음에 들고 터치패드는 아예 팜레스트와 일체형이라서 틈새가 전혀 없어 먼지가 끼일 틈조차 원천 차단해서 좋아 보입니다. 터치패드는 스페이스바에서 우측 알트키 사이에 그은 연장선 영역 안에 있습니다. 펑션키가 터치로 대체된 점이 유일하게 아쉽긴 하지만 얇은 노트북 구조상 양쪽 USB-C 타입 단자 모두 충전이 가능하게 하드웨어를 구성하려다 보니 구조적으로 물리적 키를 둘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노트북들은 USB-C 타입으로의 충전을 지원하지만 물리적 구조상 한쪽 면에 한 개 혹은 두 개가 연속으로 붙어 있는데 반해 XPS 13 플러스는 양쪽 면 모두 충전 가능한 USB-C 타입 단자가 있어서 아답터 위치와 상관없이 가까운 쪽 단자의 충전 케이블을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심플하고 모던합니다.
단자도 USB-C 타입 단자가 양쪽에 한 개씩 총 2개만 있습니다. 충전 단자부터 모든 단자가 USB-C 타입으로 일원화되는 추세이고 입력기기 역시 블루투스로 무선 연결하므로 큰 문제는 없을 듯하나 SD카드 단자마저 없는 것은 약간 아쉽습니다. 클라우드를 통한 파일 이동이 일반화돼 가고 있어 메모리 카드를 위한 물리적인 리더기가 점점 필요 없어지고 있긴 하지만 마이크로 SD 카드를 사용하는 블랙박스 같은 소형 전자기기의 경우 아직도 인터넷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일반 SD 카드는 거의 사용 안 되고 대부분 마이크로 SD 카드가 사용되므로 기왕이면 마이크로 SD 카드 단자이면 더 좋습니다. SD카드 어댑터가 더 필요하다면 마이크로 SD카드 리더기를 챙겨 다니는 것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에겐 XPS 13 플러스가 상당히 구매욕을 자극하고 있지만 현재 잘 사용 중인 노트북을 아름다운 쓰레기로 만들지 않게 자제 중입니다. 아마도 왠지 현재 노트북이 너무 멀쩡해서 앞으로도 4년을 더 써서 10년을 채우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노트북은 6년 전 모델이라서 이 모델을 지금 구매할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되어 리뷰 영상이지만 눈독 들이고 있는 XPS 13 플러스에 대해 제 나름대로 알아봐왔던 내용도 다루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